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육성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는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육성입니다. 민관위에서 나한테 물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많이 왔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을 좀 해줘라 했다고 명 씨에게 직접 말했던 겁니다. 첫 소식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대화입니다. 민관위에서 나한테 물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많이 왔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대화는 수차례 공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대화, 특히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통화 시점은 2022년 5월 9일인데 명 씨가 한 달 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통화 녹음을 들려준 걸 한 지인이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제보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진위 여부는 철저히 검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강혜경 씨도 같은 날 명 씨와의 통화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내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라대. 그래서 아마 점심때 발표하겠지. 민주당은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하며 헌정 질서를 뒤흔든 물증이 공개됐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 강 씨와 통화한 다음 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영선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고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용현 국방장관이 안 보내는 건 직무유기라고까지 말하며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야당은 공식적으로 참관단을 보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참전 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0개월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한미안보협의회에 참석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우크라이나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도 참관단 파견은 필요하다고 재차 강변했습니다.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참관단을 보냈다며 북한군 동향 파악과 미래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에선 즉각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나토 회원국조차 공식적으로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30여 개 나토국 중에서 공식적으로 참관단을 보낸 적은 없어요. 전쟁을 우크라이나 국토 내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참관단 이런 걸 공식적으로 보내질 않아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그 어느 나라도 참관단을 대놓고 파견해 참전을 공식화하지 않는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참전을 막기 위해서 그걸 안 밝히는 건데 우리는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거죠. 실사 우리가 보냈다 하더라도 우리 확인을 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북한, 러시아는 파병 확인 안 해주잖아요. 김용현 장관의 발언 직후인 오늘 아침 7시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ICBM인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10개월 만인데 이번엔 더 높게, 더 멀리 날아 화성 18형의 개량형인 걸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은 이례적으로 한미 공군이 이동식 발사대를 타격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대북 경고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편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설정한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며 다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우리 원전 산업 수출길 확대 발판이라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걸림돌이 나타났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계약을 일시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이 잠시 보류됐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이번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V dnech jsme vydali předběžné opatření, které zadavateli zakazuje uzavřít v tuto chvíli smlouvu. Předběžné opatření je v zásadě pouze standardní krok procesní povahy. 다만 반독점 당국은 이번 조치가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 전력공사는 초기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면서 계약 체결이 지연되지 않게 당국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측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한 시점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계약 보류 조치가 절차상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 계약을 진행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 규정에는 이의 제기를 한다고 자동으로 행정 절차가 개시되지는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탈락한 경쟁업체들의 주장이 일부라도 인정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원전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경쟁사의 발목 잡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도 어렵습니다. 문제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실은 제3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짜고 치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담합이에요, 담합. 한국 수력 원자력은 체코 전력 당국이 다음 달 중순 한국에 60명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해 계약을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인데요. 4살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나 6바늘을 꿰맸는데 어린이집 측은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했지만 아이를 거칠게 잡아 넘어뜨리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어린이집에 간 4살짜리 막내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선생님이 놀다가 다쳤다고 하니까,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하니까.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코 밑이 찢어졌고 성형외과에서 6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만난 선생님들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병원비를 원장도 아닌 담임 선생님이 한사코 내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원장님이랑 선생님 먼저 보내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어린이집 가서 CT 좀 봐달라고. CCTV에 담긴 사고 장면입니다. 빨간색 상의를 입은 아이가 서성이는데 갑자기 교사가 팔을 잡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넘어진 아이는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힙니다. TV에서만 보던 거를, 영화에서만 보던 거를 겪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팠죠. 속상했죠.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너무 화가 많이 났죠. 원장이라는 분이 같이 병원에 오셔서 그때라도 얘기했으면 저희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일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만 2살 아이 2명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시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교사를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천의 해당 어린이집은 여전히 운영 중인데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원장은 할 말이 없다, 원에 방해가 되니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반도체 업체들의 호황에도 나 홀로 겨울이라는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역시 반도체 성적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이 4조 원에 못 미쳤는데요. 다만 삼성은 조만간 엔비디아의 제품을 공급한다는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조 1,834억 원. 삼성전자가 올 3분기에 낸 영업이익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쏠린 반도체 성적은 역시 부진했습니다.
DS 부문 영업이익은 3조 8,600억 원, 4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모바일과 PC 수요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았고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실적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말 성과급을 이번 분기에 반영해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파운드리 쪽 신규 고객들 확보하면서 매출액 올리는 게 일단 급선무일 것 같고요. 그래야 이제 해당 사업 부문 영업 적자 폭이 줄 수 있고. 그럼에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얻은 이익이 7조 원대로 추정돼 실적을 메웠습니다. 늘어난 인공지능과 서버용 수요에 고대 역폭 메모리, HBM 등의 판매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목되는 건 5세대 HBM 시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입니다. 삼성은 주요 고객사 퀄테스트 과정상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면서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내에 엔비디아에 HBM3E 8단 제품을 본격 납품한다는 걸 시사한 셈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급격한 매출 확대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엔비디아 그 블랙의 신제품이라는 건 다 지금 이번에 기존 8단에서 12단으로 바뀌었거든요, 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8단을 인증을 받더라도 실제로 엔비디아 신제품에는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삼성은 또 MX, 스마트폰 부문에서는 2조 8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내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연구개발, R&D 투자에 분기로는 역대 최대인 8조 8천여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적자에 시달리는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투자를 축소하기로 했고 외부와 협력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